안녕하세요. 투데이 전북입니다. 1년 12달을 옷으로 비유하면 가장 따뜻한 옷을 입어야 될 때, 네. 그리고 마지막 한 해의 옷을 입는 그런 12월인데 오늘은 그 12월의 첫날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그렇게 추운 날씨가 아니어서 네, 좀 화창하게 다행이죠. 12월을 시작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네, 저도 오늘 좀 따뜻하게 시작을 했는데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12월 1일 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새 것 하면 어렸을 적 기억이 떠올랐는데 새 옷, 새 신발 이렇게 선물 받으면요 다음날 학교로 빨리 가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셨죠? 저는 네. 어렸을 때 새 옷, 새 신발은 네. 명절 때 받을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때 그 생각이 지금은 간절하고 네. 그 기분을 또 다시 느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거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그 조카를 만나서 새 그 스케치북하고 그 크레용이라고 하나 네, 그걸 선물을 봤어요. 줬는데 네.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는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만큼의 조금 반응은 아니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물론 저희도 생각을 해보면 네. 새 것에 대한 가치가 조금은 하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행복감이라는 걸 얘기할 때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네. 비교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절제하는 거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뭔가 이게 넘쳐날 때보다 부족할 때 귀한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또 만족도도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주변에 아주 사소한 물건들 또 주변에 있는 분들 소중하다는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되는 그런 12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투데이 전북 오늘 12월 첫날 시작하는 마음은요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선물 받았던 그 설레임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투데이 전북 오늘 투데이 뉴스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투데이 뉴스 전해드립니다. 전북 지역 수출이 갈수록 줄고 있어 수출 시장 다변화 등 대책이 시급합니다. 전북연구원이 발간한 전북 경제 동향을 보면 지난 10월 전북 지역 수출액은 5억 8,7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5% 감소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전북의 주력 산업인 승용차가 44.7%, 기타 정밀 화학 원료가 36.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연구원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응하고 최근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베트남과 아랍권 국가들을 상대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 전주와 군산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도의원들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정권 입만용 역사교육의 획일적인 역사관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14일까지 시군별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이어나가는 한편 오는 7일 국회 앞에서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1인 시위도 할 계획입니다. 오는 4일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를 앞두고 시민환경단체들은 수질관리 계획을 해수 유통 방식으로 변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북 녹색연합 등 29개 단체는 오늘 세종시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새만금 수질 개선 대책인 담수화 정책으로 인해 새만금호 수질이 6급수까지 떨어졌다며 수질 개선 대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해수 유통으로 수질관리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 결과를 토대로 향후 새만금 수질관리 계획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은 올해 생산해놓은 벼 보급종의 내년도 공급 계획량을 공고하고 오늘부터 오는 24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종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종자는 5개 품종의 2,981톤이며 신동진 1,185톤, 새누리 832톤, 동진찰 520톤, 운광 344톤, 수광 100톤입니다. 신청한 종자는 내년 1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역 농협을 통해 공급합니다. 국립종자원은 벼 보급종이 철저한 품질 관리를 거쳐 순도와 발화율이 우수하고 자가 채종 종자보다 수확량이 6%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주 지역의 낡고 오래된 아파트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준공한 지 30년이 넘은 전주시 인우동 모 아파트는 최근 재건축이 시급한 안전등급인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집안 침하와 균열 등이 계속 진행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주 지역에서는 재건축 등 개보수가 필요한 아파트가 4개 단지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뉴스였습니다. 네, 우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받을 때 그 기쁨은 상당히 크죠. 하지만 여러분, 받는 기쁨보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을 때 그 감동과 기쁨은 더 크다고 하는데, 추운 겨울은 더욱더 주변을 좀 돌아보면서 이웃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계절이 이제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투데이 전북 올 겨울은 훈훈한 우리 지역의 나눔 소식을 많이 준비해 드릴 텐데요. 네. 오늘도 우리 지역에 특별한 나눔 소식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 나눔하면 우리가 그 대명사로 이제 천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전주에는 얼굴 없는 천사도 있습니다만 오늘 만나볼 천사는 혈기왕성하고요. 까뭇까뭇한 얼굴의 남자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네. 이 학생들이 천사가 됐다고 하는데 드디어 나눔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다고 하는데 그 친구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 외모를 가꾸는데 관심이 많은 청소년기, 그런데 얼굴만큼 마음 가꾸는 데도 힘써 일명 천사로 불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바로 2년째 봉사와 기부를 실천하고 있는 익산 원광고등학교 학생들인데요.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의 희망나눔천사 사업을 계기로 교내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천사를 자처한 겁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좀더 사진이 지금 노력해서 나눔을 화재가 해야겠다. 나가지고 화상을 입은 아동인데 매월 적은 용돈을 모아서 결식아동, 다문화가족, 북한 이주민 등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후원하는데요. 후원금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까지 함께 나눌 준비 완료. 지난해 19명으로 시작해서 올해에는 60여 명이 참여하면서요. 원광구는 나눔천사 학교로 지정이 될 정도입니다. 희망나눔 천사! 직접 두 발로 나서며 나눔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원광구 천사들. 오늘은 인근의 사회복지시설을 찾았는데요. 밀가루 반죽부터 면 뽑기, 포장에 이르기까지 120인분 정도 되는 사랑의 국수를 만들어서 전달할 겁니다. 꽃보다 예쁜 마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의 고단한 발 맞게만 주세요. 조격 봉사에 나서는 손도 빠릿빠릿. 행여나 낯선 손길에 불편해하지는 않을지 걱정은 잠시 접어둡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주위에 많은데 너무 저 편하다고 귀찮다고 너무 안 오지 않았나 자주 나가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일일 손주들이 와주니 기분이 좋다마다요. 얼씨구 노래 한 자락이 절로 나옵니다. 자신들로 인해 흥을 내는 어르신들을 보니 학생들도 절로 힘이 나지 않을 수 없겠죠. 수고했어. 기분도 좋고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저도 기분이 매우 좋아요. 전라북도 내 21개 이 학교에서 약 700여 명 이상 학생들이 이 희망 나눔 천사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 평소에 이 남들을 배려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정신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좀 더 따뜻한 그러한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효도를 하고 또 이것이 더 확산이 돼서 학교 폭력이라든가 집단 따돌림 등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그러한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보다 남을 위하고 작은 시간만 내어준다면 충분한 희망 나눔 천사 되기. 이들의 따뜻함에 이곳 온도는 어느덧 봄이 됐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게 활짝 피어난 웃음의 꽃. 계속 고맙다고 착하다고 해주시니까 저도 할머니 있는데 계속 이제 할머니 더 많이 찾아봐야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그 누구보다 온정을 전하는 마음이 큰 희망 나눔 천사들.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되는 으로 앞으로도 더 밝은 세상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네, 보통 천사라고 하면 이 작은 아가들이 생각이 나는데 네. 남자 고등학생들 화면으로 보니까 정말 그 쑥스러워하면서도 봉사활동하는 모습이 정말 또 색다른 매력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나저나 이번 봉사가 처음 하는 건가요? 보통 학교에서 이제 봉사활동하면 네.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아이들도, 이 학생들도 이제 용돈 모아서 정도 하는 그런 기부, 네. 요 정도에 그쳤었는데 이번에 이제 효도 봉사를 통해서 어르신들을 휠체어 밀어주고 발을 씻겨주고 하면서 이 행복 나눔 천사가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 행동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좀 많은 분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이런 각오도 밝혔다고 합니다. 네, 학창 시절부터 주변에 나누고 또 베푸는 마음까지 교육받는 우리 지역 고등학생들 소식 보니까요 정말 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죠. 익산 원광고등학교 천사들의 소식 잘 보고 왔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5시 3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함윤아 아나운서 네. 뭐 축구 이야기, 군대 이야기 저보다는 조금 더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그거 뭐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가 1위가 군대 네. 이야기, 2위가 축구 이야기, 3위가 군대에서 축구한 어. 이야기. 네. 싫죠. 네, 그렇죠. 주변에서 좀 그런 얘기들 많이 듣는데 네. 그래도 좀 아무래도 공통 화제는 아닌데요. 뭐 이번 준비한 소식이 거기에 관련된 소식이라고요? 자, 축구 이야기는 아닌데 네. 족구 이야기입니다. 더 한 발 더 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족구는 좀 다릅니다. 요즘에는요 족구장에 가시면 여성분들도 많이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국을 달린다 해서 땀과 열정이 있는 이 족구의 현장으로 여러분들 안내하겠습니다. 공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스포츠 족구. 청소년 족구의 최강자를 가리는 전국 대회가 열렸습니다. 파워풀한 기술과 파이팅이 가득했던 대회를 함께 하시죠. 족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각 시도별로 초등, 중등, 고등부가 한 팀씩 출전해 그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멀리 제주도까지 모두 49팀의 선수단이 참가했습니다. 2015 전국 학교 스포츠 클럽 족구대회 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청소년 족구 최강자를 뽑는 대회인데요. 모두들 후회 없는 경기를 치를 것을 다짐하며 내빈들의 식으로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동안은 이제 어른들의 어떤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족구 방송도 하고 동영상도 많이 보급되면서 족구에 대한 세밀한 기술까지 그런 차원에서 우리 활성화 차원에서 청소년 족구 보급 사업을 지금 한 4, 5년에 걸쳐서 현재 진행했고 그 결과로 다 이제 청소년에도 많이 활성화가 돼서 이렇게 참가를 하는 팀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족구는 3세트 중 2세트를 이겨야 하고 15점을 먼저 따낸 팀이 승리하게 되는데요. 예선 첫 경기는 초등부의 경기입니다. 정원아, 볼이 약간 밀린단 말이야. 잘 치고 이러는 건 답이 없잖아. 상대방이 잘 치는 건 답이 없지. 우리 근데 기본만 잘 잡으면 돼. 우리 상대방이 서브하는 거, 서브 리시브 실게 한 번도 안 맞힌 게. 공격하는 것만 보면 초등학생이라고는 믿기 어려운데요. 어리다고 약보면 큰 코 다칩니다. 초등학생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스파이크와 조직력, 화려한 공격 기술까지 이어지며 멀리에서부터 함께 온 부모님들의 응원 소리도 점점 커져갑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네. 그런데 지금 초등학생들인데 뭐 다른 운동이 많잖아요. 축구도 있고 뭐 야구도 있고 배구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족구를 관심 있는 애들끼리 모여서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재미를 느끼게 되고 이렇게 마음이 맞아서 꾸준히 방학 때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족구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런 협동심이나 평상시에 우정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긴장감 넘치던 예선 경기가 계속되고 있는 때 경기장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바로 족구 대표 선수단의 족구 시범이 펼쳐졌기 때문인데요. 거침없이 캉 스파이크. 멋진 공격 시범에 관중석에서는 탄성과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대표 선수단과 함께하는 다양한 이벤트도 펼쳐졌습니다. 초등부 선수들이 대표 선수단의 공을 받아보는 이벤트. 잘 받아냈죠? 이번에 중학교 선수들은 난이도를 좀 높여서 이 선수들의 대표 선수단의 공격, 안축차기 기술을 받아낸다고 합니다. 경기장에서는 화려한 공격을 선보이던 선수들이지만 대표 선수단의 기에 조금 눌린 걸까요? 공격을 잘 받아내지 못하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고등부 선수단입니다. 중등부보다는 조금 더 강력해진 공격. 대표 선수단의 벽을 넘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것 같죠? 학생들을 상대로 너무 강하지 않나 생각했는데요. 그래도 노련하게 잘 받아내는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뭘 받았어요? 기요. 기를 어떤 기를 받았어요? 뭔가 이길 수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1등할 수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움직이는 게 빨라야 되니까 힘들었어요. 네, 최근 이 뜨겁게 족구 열풍이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즐기는 학생들을 보니까 몸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또 오늘 여기에 최강 구단이 와서 족구를 알려준다고 하거든요. 저도 한번 배워볼게요. 학생들이 가장 기다린 시간입니다. 선수단에게 족구 기술을 배워봤는데요. 내가 노을벌이 왔을 때 천천히 왔을 때는 이렇게 반동을 주는 게 좋아. 목을 땡긴 상태에서 공을 여느 운동이 그렇듯 족구도 기본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네요. 다른 스포츠보다 체계적인 기본 교육이 어려운 족구. 차근차근 기본 자세를 배워봅니다. 이제 기상 선수가 볼을 주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블록까지 가져오시는 거예요. 배운 대로 공을 차봤는데요. 공이 오기 전에 이러시니까 공이 내려올 때 볼 터치 하시면 다시 낮춘 상태에서 볼이 내려올 때 자세는요? 하나 저도 그냥 알려주신 대로 공을 찬 거라고요. 자세 잡는 것부터 막 여기저기 쑤셔보는 게 이걸 제대로 배워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고통이랄까? 쉽지가 않네요, 족구. 무릎이 같이 들어올려주면은 상체가 무너질 경우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볼이 옆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으니까는 한쪽에서는 선수단의 1대1 맞춤 강습도 이루어졌습니다. 족구 노하우 및 기본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족구 꿈나무들에겐 이번이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요. 하나라도 놓칠세라 진지한 얼굴로 선수단의 강의를 듣습니다. 저는 사실 이 족구를 처음 해보거든요. 네. 근데 보통은 뭐 아저씨들이나 군인들이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저 같은 여자도 많이 하나요? 그렇죠. 요즘은 저희보다 두세 살만 누나들도 많이 하고요. 특히 어머니들도 많이 하시고 이제 신랑분들 따라와서 즐겁게 같이 운동하시고 또 같이 응원해 주시고 하는 문화가 정말 족구가 원래 남자 운동이고 군인 운동이고 이랬는데 요즘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인 것 같아요. 여자들도 족구를 즐긴다기에 저도 족구 공격 기술을 배워봤는데요. 이거 무슨 택견하는 것 같아요. 네, 택견하랑 비슷해요. 자, 여기서 나가서 차고 네. 이번에는 공을 잘 맞춰서 찼습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이런 보고 수업을 위해서 저희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초중고 학생들한테 기본기를 탄탄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게 생각하고 오늘 이런 시합에서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와서 이런 족구가 이렇게 멋있는 종목이라고 돼서 올림픽 전국체전에 채택이 돼서 이 어린이들이 더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는 계속됩니다. 증평 형석중과 원주 대성중의 경기입니다. 수비진을 가르는 정확한 강공, 철벽 수비로 상대의 공격을 막고 이어 점수까지 따내는 형석중학교 족구 실력 정말 대단하죠. 족구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으로 하나둘씩 모인 아이들. 매일 즐겁게 연습하며 이만큼의 실력을 키워나갔다고 합니다. 아주 좋아. 좋고, 독수 좋고, 다 좋으니까 하여간 여기서 끝내자고. 여기서 끝내고
오늘 여기서 이기면 우리가 8강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조 1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게임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이겨야 돼. 중학교 어디 계세요? 둘, 셋. 8강을 향한 열망으로 시작된 2세트. 평석중의 격수 장성빈 선수가 넘치는 자신감으로 연신,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는데요. 결국 증평 형석중학교가 2대0의 승리를 했습니다. 편하게 8강에 진출을 했어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제가 좀 잘해서 기분이 매우 좋고요. 네, 오늘 신나게 놀고 내일 우승을 할 겁니다. 8강 진출 우승을 향하여! 네트를 사이에 두고 공 하나로 즐거워하며 땀 흘렸던 선수들. 청소년 족구 왕중왕을 가리는 이번 대회를 통해 족구를 즐기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더욱더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족구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어떤 한편의 스포츠 중계를 보는 것 같았는데요. 네. 정말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본 것 같았어요. 네. 아, 예전 생각이 나네요. 저도 군대에서 네. 대표까지 했던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족구한 이야기 별로 좋아하시진 않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족구? 여러분, 족구는요 한국에서 생겨난 유일한 구기 종목인데요. 이미 700만 국민이 즐기는 국민생활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네. 족구에 열기 한번 빠져보시는 것도 좋고요. 사실 이렇게 추운 날은 뭐 족구 아니더라도 네. 땀 흘려 하는 운동 최고 아니겠습니까? 네. 보니까 족구 여자가 배우기도 쉽고 또 손쉽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기회가 되면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전국 학교 스포츠 클럽 족구 대회 소식 잘 봤고요. 다음 순서는 길에서 만나다 시간입니다. 뭐 앞서서 새것 이야기 많이 했는데 새것이 주는 뭐 설레임과 기쁨이 있다면 그렇죠. 오래 봤던 것에 대한 또 오래 묵은 정이 있습니다. 오래 볼수록 푸근한 곳으로 지금 떠날 텐데요. 하늘 닮은 땅 진안으로 지금 걸어보시죠. 하늘과 가장 먼저 맞닿아 있는 땅. 그래서 하늘을 닮은 땅. 하늘 땅이라고도 불리는 진안에 첫눈이 왔습니다. 소담소담 첫눈치고는 꽤 많은 눈이 내린 날. 전라북도에서 가장 눈다운 눈을 만나기 위해 하늘과 가장 가까운 땅 진안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우리 지역 전라북도에도 첫눈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첫눈치고는 좀 소담스럽게 내렸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첫눈 내린 풍경을 제가 또 놓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진안 고원길을 찾았습니다. 여기 있다. 화살표는 발견했어요. 살펴야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마 그런 생각으로 가시면 길을 잃기가 십상일걸요, 아마. 아, 그래요? 네네. 여기 화살표 있잖아요. 진안 고원길이라고 써있고 그냥 이거 화살표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예. 저희 진안 고원길이 현재는 4개 구간까지만 오픈이 돼 있고 나머지 5부터 14구간은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오늘 좀 걸어 주실 수 있어요? 네, 같이? 뭐 제가 어차피 지금 이정표를 붙이면서 걷고 있으니까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 그래서 네. 이 진안 고원길 트레이드마크 이 리본 가지고 나오신 거군요. 네네. 지금 이 리본을 달고 있으니까 선생님도 같이 한번 다루면서 가보실까요? 네. 저요, 영광이죠. 아직 많은 세상 사람들의 흙발에 밟히지 않은 진안 고원길 7구간. 거기에 눈이불까지 덮이니 온 세상이 그냥 다 새하얗습니다. 진안 고원길 7구간을 걸으면서 느껴지는 게요. 진짜 사람의 손때가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저희 7구간의 좀 매력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 7구간 자체가 이번에 이제 새로 개척이 된 그런 구간이기도 한데 진안에 굉장히 오지이면서 또 고원의 그런 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아마 그런 구간이 아닌가. 지금 향하는 곳은 그동안 길이 사라져 쉽게 찾아갈 수 없었다는 황금폭포인데요. 겨울에 보는 폭포, 고요하고 집요한 게 여름 폭포와는 또 다른 매력입니다. 아래서 볼 때도 정말 장관이었는데 또 올라와서 보니까 다른 느낌이네요. 그죠. 이게 지금 한 200m 되는 거에서 굉장히 높은 편이고
아무튼 이름 자체에도 황금폭포 뭔가 좀 있어 보이죠. 네. 황금폭포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저는 진안하면 그 웅장한 마이산만 떠올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 깊은 산 속에 또 이런 폭포가 있는 줄 전혀 몰랐어요. 일반적으로 많이 진안하면은 마이산만을 많이 떠올리는 편입니다. 근데 실은 진안에가 또 꽤 좋은 그런 또 관광 자원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황금폭포죠. 아무래도 이 황금폭포가 이제 이렇게 약간 이 골짜기 안쪽에 좀 있고 그래서 여기 사시는 주민분들은 좀 알아도 좀 아직은 좀 개발이 안 된 약간 미지의 그런 공간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도 이번에 이 7구간을 하다 보니까 그전에도 알고는 있었지만은 이렇게 막상 또 이렇게 길을 잇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좋은지는 또 새삼 또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앞서간 발자국만이 이정표가 되는 길. 하지만 그마저도 눈 속에 파묻히니 도통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풍경 보는 맛은 있는데요. 정말 좋은데 여기 저 혼자 왔으면 길 잃어버리겠어요. 와, 진짜 오지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길을 잃지 말라고 이런 이제 리본을 이정표를 이제 달고 있죠. 네. 그러니까 오늘 하나 달아보실래요? 잊을 뻔했네요. 제가 하나 달아봐도 되죠? 네네. 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데 제가 힘을 좀 보태니까 뭔가 뿌듯한데요? 오히려 저희도 영광이고요. 저희도 뭐 이런 리본을 통해서 진안의 새로운 재밌는 거리를 디자인해 나간다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뿌듯합니다. 저희. 뒷날 고원길에 오를 사람들, 걸음걸음마다 묶인 이 리본이 참 반갑겠죠. 그렇게 30분 정도 걷다 보니 7구간 꼭대기에 다다랐습니다. 한참을 이 산길을 쭉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그 산길 뒤에 이렇게 넓게 펼쳐진 마을이 또 있었네요. 놀랍죠. 그 진안 자체가 이렇게 고원지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름이 고원길이기도 하고. 근데 진안에서도 이제 이 가시마을은 그 해발고도 한 500m에 위치한 이 가시마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안에서도 가장 그 높은 데 위치한 그런 마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하늘하고 가장 가까운 마을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 구간 이름이 또 하늘 땅 길이기도 하죠. 네. 이런 하늘 땅에 자리 잡고 사는 건 몽글몽글 구름 같은 사람들일 겁니다. 진안골 꼭대기에 들어앉은 가치마을 사람들도 예외는 아닌데요. 어르신, 저 여기까지 오는데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고생을 했어요. 왜 그렇게 추운 거예요? 그 가치라고 하는 마을이 진안군의 제1명당이라고 하는 그 마을이거든요. 여기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좋다고 여기다 중진을 있어. 나 시집오고 3년을 거지 그러는 게 3년을 숙련이 들어갖고 나락을 못 먹었어요. 산에 가서 치기, 삽초싹 뭐 그런 거 뜯어다 삶아 먹고 무릇이라고 아는가 모르겠네. 물굿 그놈 개다 고아서 그놈 한 사발씩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19번 시집을 왔는데 인민군들이 그냥 겁나게 돌아갖고 그냥 다 떨어가고 소 시발이 니발이 다 훔치가고 그랬어요. 그냥 다 가져갔어. 여기 채각지가 시집와갖고 저 콩밭이 가자고 산속 가자고 어떻게 그렇게 세상을 넘어갔어요. 아이고 그렇게 세상을 살고 그냥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쉽사리 이렇게 떠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주저앉아 살게 된 거죠. 누구에게나 잊지 못할 첫눈 같은 시기가 있는 거겠죠. 저의 2015년 첫눈도 마음 한켠에 소복소복 쌓아봅니다. 제가 오늘 이 진안 고원길 새로 이어진 모든 길을 다 걸어보진 못했지만요.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어르신들의 옛날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발걸음이 왠지 더 풍성해진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더욱 풍성한 발걸음을 위해 마이산 등지로 향했는데요. 제대로 된 진안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 진안 고원길을 좀 걷다가 이 진안의 맛을 보려면 여길 가야 된다고 해서 왔거든요. 그러셨어요? 근데 봄천하처럼 이 바구니 들고 어디 가시던 길이에요? 지금 단체 손님 있어가지고 뭐 좀 따러 가려고요. 이 겨울에 뭘 따러 가신다는 거예요? 일단 따라보세요. 지금 바쁘거든. 저도 잠깐만. 저도 같이 가요. 바쁘시니까? 그럼 같이 와보세요. 뭘 따러 가시는 거예요?
무작정 따라오란 말에 냉큼 나선 길. 그런데 이 겨울에 싱싱한 초록이 가득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깻잎 따라왔어요. 저도 따라왔습니다. 와, 근데 세상에나 저는 이렇게 예쁜 깻잎 처음 봐요. 진짜 무슨 꽃이 쫙 다 핀 줄 알았어요. 향기도 좋지요. 그러니까 들어서자마자 막 이렇게 깻잎 향이 아주 진하게 퍼지는 게 여기는 봄이네요, 그냥. 지금 고원지대라서요. 향도 좋고요. 깻잎도 건강히 잘 크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진짜 예.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좋은 게요. 이게 똑똑 딸 때마다 향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이건 움직일 때마다 향이 나요. 그러니까 이 한겨울에 만날 수 있는 아주 깊은 향이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게 정말 그 진한의 향이네요. 그렇죠. 아, 이렇게 좋은 식재료로 음식을 하니까요. 뭐 맛이나 건강한 음식이나 이런 건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래서 손님들이 오시면 정말 그 약재를 먹는 기분이라고 그래요. 그분들이 전부 다 힐링되고 간다고 정말 자기 돈 내고 먹으면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그러고 가요. 아니 정말로 그래요. 깻잎뿐만이 아닙니다. 파, 감자, 배추, 고추, 음식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를 전부 이 진안 땅에서 공수한다는 사실. 진짜 한눈에 봐도요,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이 안에 있는 식재료들은 다 신선해 보여요.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것을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소포장을 본인들이 포장을 해서 여기다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보니까 얼굴들이 다 붙어있던데 전 그게 뭔가 했어요. 네, 농민들의 그 생산자 이름이 저쪽에 다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선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선뿐만이 아니라 믿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겠네요. 그럼요. 저희들도 우리 식당에서 바로바로 여기에 와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사다가 바로 요리를 하고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야, 이 뒤로는 지난 마이산의 설경, 그리고 앞으로는 지난의 전기를 가득 담은 이 화려한 밥상까지. 밖에 풍경이 한 폭의 그 수묵화라면요, 이 밥상은 한 폭의 또 수채화라고 비유를 하면 되겠는데요. 그렇죠. 어떤 음식들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우선 진안의 특산물인 진안 인삼이고요. 또 이쪽에는 진안 흑돼지예요. 그래서 아주 껍질이 야들야들하니 비계도 살짝 있으면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용담 댐에서 잡은 은어가 있는 물고기예요. 수박 향기가 난다는 은어예요. 그러니까 이 진안에 좋은 전기를 가득 담은 음식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직접 따온 이 진안의 진안 향을 머금은 그렇죠. 깻잎. 여기에다가 네, 흑돼지를 한번 드셔보세요. 진안 고원의 흑돼지를 싸 먹어봐야겠어요. 질기지 않고 부드러운 흑돼지 수육, 은은한 깻잎 향, 눈이 절로 동그래질 맛입니다. 이 수육은 수육대로 쫄깃하고 또 육향이 가득해요. 그리고 제가 따온 깻잎은 아, 진한 향기가 아주 가득 입안에 퍼지고요. 진안 용담호에서 말갛게 세수한 요 은어도 안 먹고 넘어갈 수 없겠죠. 저는 은어 처음 먹어봤거든요. 야, 근데 양념이 배어 있는데도 수박향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나요. 그렇죠. 봄철에 따다 말린 나물은 야들야들 씹을 새도 없습니다. 오늘 이 하늘과 가까운 땅 진안을 걸으면서요, 그 푸른 하늘을 닮은 사람들도 만나봤고 또 그 하늘의 기운을 가득 머금은 이 건강한 먹거리도 맛을 봤고요. 그래서 왠지 오늘 기행이 하늘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음식을 먹었는데 하루 갖고는 몰라요. 또 와서 며칠 묵어서 우리 진안의 깊은 그 비경이나 깊은 맛을 더 느끼고 갔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요. 오늘 제가 발길이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다음번에 꼭 시간 내서 들를게요. 고맙습니다. 네. 손을 뻗으면 기어코 하늘에 닿을 것 같은 그곳. 사람들은 그곳을 하늘 땅 진안이라고 부릅니다. 그 하늘 땅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천천히 거닐다 보니 저도 어느덧 하늘을 닮아 있었습니다. 뭐 요즘 분들 많이 길을 걸으시는데 지리산의 둘레길, 제주의 올레길 잘 알려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만 지금 보신 진안의 고원길은
현재 아직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이렇게 머물지 않는 곳이어서 왠지 때묻지 않고 순수한 게 하늘을 닮고 꼭 가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 명칭이 진안 고원길 7구간이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많은 분들이 찾으실 것도 같고 네. 또 첫 눈이 온 날 촬영이 된 것 같은데 먹을거리도 어쩜 그렇게 소담스러운지 꼭 한번 가봐야겠어요. 먹을 거 빼놓을 수 없죠. 정현우 네. 리포터가 갑자기 부러워지는 순간인데 지금 다녀온 그 진안의 고원길을 가고 싶은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진안 고원길을 더 자세하게 알고 가셔서 좋은 곳들을 더 많이 구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말 계획 없으신 분들 한번 발걸음 해보시는 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길에서 만나다 하늘 닮은 땅 진안으로의 여행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생방송 특별히 전북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참 다양한 정보들, 문화 소식들이 네. 있어서 알찬 프로그램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아쉽지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준비한 소식 전해드리면 오늘 저녁 뭐예요?라서는 요즘 김장철 맞아서 김장하시죠? 다 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상큼한 과일 김장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 화제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화제에서는 또 우리 지역의 훈훈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린다고 했는데요. 우리 지역에 자라나는 꿈나무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준 나눔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추워졌습니다. 중국 속담에 차가운 밥, 찬 밥은 참을 수 있지만 차가운 대화는 참을 수 없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주변 분들과 따뜻한 대화 나누는 그런 저녁 시간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저녁 5시 2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십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